벌써부터 진이 다 빠지더라고. 햇볕이 집으로 쫙 들어오는 순간 아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어제 새벽 2시 우리 어제 몇 시에 잤죠? 4시에 잤나요? 계속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계속 고민만 했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 제품 강의 되게 많이 들으시죠? 듣기는 듣는데 고민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신규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보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근데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허위 과대 광고가 되거든요. 제품을 잘못 전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제품 강의를 할 때 이거 동영상 하지 말라고. 왜냐면 동영상 해놓으면 어쩌면 또 돌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혹시 뭐 회사에 내가 누를 입힐 수도 있는 거고 내 사견인데 그게 회사에 그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장기훈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조금 전에 내가 SU를 할 건데 자료를 좀 달라. 자료는 주기는 하는데 사장님이 가진 자료가 다다. 회사도 없다. 우리가 사업 설명도 사업 설명이 다죠.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듯이 제품 강의도 별 그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사장님들이 막연하게 시크릿 제품에 대한 제품 강의라고 한다면 사장님들은 그냥 한 1년 정도는 시크릿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화장품이나 뭐 피부나 이런 걸 이해하면서 우리께 그래서 좋구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마사지 시크릿을 만난 계기는 저는 마사지 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도 다 때려치우고 화장품 장사 한 10년 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그리고 남은 화장품 몇 천만 원치를 가지고 화장품 그냥 마사지 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독용 제품을 했기 때문에 진짜 내가 가서 관리하잖아. 그럼 저는 마사지 샵에 관리받고 와서 다시 씻어버려요. 왜냐면 그 화장품이 너무 싼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판매를 하던 마인 화장품들을 가지고 이제 마사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름 좋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다른 화장품들이 내 눈에 10년 동안 내가 어떤 그 메리트를 가지고 한 그런 거에서 다른 화장품이 쉽게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시크릿이 딱 들어왔어. 왜? 손목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손목이 아픈 그 사기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 디톡스라는 그런 이름 사탕받는 그런 걸로 디톡스 이러면 뭔가 살이 빠지고 뭔가 개운하고 근데 소금 이러면 디톡스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는 시크릿을 딱 들었을 때 요거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게 아니고 요거에 관해서 그래가지고 나미사님을 만났고 했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트를 물도 없이 묻대는 것도 이해가 안 갔고 우리 제품이 사회바닥 그래 사회바닥고 사회바닥을 좋기는 한데 다른 소금이랑 뭔 차이가 나는데 소금 천지 삐까기인데 근데 그런 이해가 없이 저보고 이걸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원래 판매 기술이 있었거든요. 10년을 방문을 했으니까 판매 기술에 의해서 몇 달 동안 그냥 팔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업에 딱 꽂히는 게 언제였냐면 제품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말고 본사에서 그때 당시 제가 7월부터니까 제가 7월 이전에 브론즈가 된 거죠. 부장사님보다 빨라요. 6월 달에 제가 이제 브론즈가 됐죠. 그러니까 그때 브론즈가 되고 근데 브론즈가 그때 브론즈 대우가 됩니다. 브론즈 말고 브론즈 대우가 또 있었거든요. 그게 되면서 그거 된 사람만 제품 강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품 강의를 받는데 1기, 2기, 3기, 4기도 딱 20명이 최정이에요. 저는 1, 2기를 다 받았거든요. 1기 때 받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2기를 딱 받고 난다면 확실하게 이해가 갔어요. 그때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수석 트레이닝 강사도 그러니까 그 20명, 40명 중에서도 1등을 뽑은 거죠. 1등을 뽑아서 전 제품을 또 회사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면서 우리가 나와서 자기가 강의를 했었어요.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1등에서 20등까지 고른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1등을 먹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제품에 수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정보를 마치 본사의 정책인 양 갖게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들어오시던 분들이 책장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책자가 이제 소금에 관한 책장을 제가 사서 이제 하나씩 봐야 되니까 미네랄 이제 치장하잖아. 그죠? 소금책 없잖아. 맞죠? 그래서 제가 소금책에 대해서 조금 괜찮은 걸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대구센터에서 무슨 책자를 하나 또 판매를 했다는 거. 그게 본사에서
강사한테 준 자료였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인한테 잘못 가잖아. 그럼 그게 또 잘못되니까 그건 원래 그냥 강의 들은 사람이 강의를 정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로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걸 토대로 강의를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살을 붙여서 했고, 왜 서두를 길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조금 더 다른 데 가서 나름대로 김유나의 제품 SU를 받은 거는 회사의 제품 SU를 받은 것과 조금은 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나름 회사에서 인지하는 그런 걸로 되니까. 저 오늘 제가 이걸 하는 거에서 뭐부터 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하거나 사업을 주도하려고 하거나 알리려고 하는 게 피부에 대한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만 알아서 될까요? 피부가 알아야 될까요? 먼저 피부부터 알아야 돼요. 피부가 어떻게 화장품이 어디에 들어가지? 어떻게 좋아하지? 어떤 것들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먼저 사진을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또 이게 그냥 이제 그냥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가끔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소녀가 만났어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자전거도 타고 좋은 시절도 보냈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젊은 것들이 까졌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몰랐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차서 이렇게 누가 좋아해 지금? 딱 봐도 몰라? 조금 더 띄워줄까? 자, 이렇게 부부가 됐어요. 한마디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 신랑을 만나서 저는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신랑은 첫사랑이었대. 그래서 저는 첫사랑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신랑도 내가 네 첫사랑이었고 네가 내 끝사랑이고 중간 사랑 많다. 근데 중간 사랑들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만나가지고 저희가 19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단란한 4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세상에 너무 사랑하는 3명.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많은 인연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인연 중에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궁합이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궁합이 안 맞았다면 이렇게 사람이 만나서 그것도 시너지엔 아들, 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찰떡궁합도 있고 상극도 있어요. 앙숙도 있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피부 이전에 우리는 바르는 거 이제는 뭘 좋아해?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걸로 일단 한번 보면, 자, 고등어하고 딱 좋아하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 돼지고기하고 딱 맞는 게 뭐죠? 저기 뭐라고? 소주.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고등어의 단백질은 저기 있는 저 마늘에 있는 성분이 더 시너지 효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돼지고기가 있잖아요. 돼지고기의 분해를 도와주는 게 새우젓이에요. 그래서 뭐 처음 알았어요. 우리 쪽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커피하고 뭐가 좋냐면 요 치즈가 좋아. 그러니까 그 커피가 칼슘에 있는 그런 인체에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할 때 이제 칼슘에 치즈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마시면은 그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서 이제 흡수율이 높다네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살떡궁합을 어느 하나가 1-1은 2죠. 1-1은 기억입니다. 시흥사가 막 째려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1이 찰떡궁합일 때 시너지는 3, 4, 5 아니면 10까지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찰떡궁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너무 또 좋아하는 거 있죠. 자 생선에 뭐 일식집 갔어. 생선 뭐 그거 해 먹었어. 마지막에 얘 안 나오면 짜증나잖아. 네. 그죠? 그리고 이거 시금치하고 두부하고 그리고 토마토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상극일까요? 찰떡궁합일까요? 아니면 앙숙일까요? 우리가 즐겨 먹었던 저거는 생선의 어떤 흡수나 이런 것들을 저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저 튀김이 그걸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생선회를 먹고 난 다음에 튀김을 바로 먹잖아. 그러면 그 코스에서 좀 띄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금치의 철분 성분은 여기 두부가 들어가서 하면 그것들을 서로 파괴시켜요. 이게 되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토마토에 우리가 뭐가 있죠? 베타카로틴 성분이나 좋은 성분이 많이 있잖아요. 걔의 흡수를 방해하는 게 설탕이에요. 흡수를 돕는 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설탕과 소금, 백색 마약 똑같잖아? 근데 그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틀려요. 이렇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
생각했을 때 이게 공학이라고 생각했는데 3급일 때는 그 효과, 그 역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화장품을 택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3급인 거, 내가 그냥 10대 좀, 20대의 화장품을 좀 흉내를 내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바르게 되면 50대, 60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어. 똑같아. 중간에 잘 자랐어. 화장품 잘못 썼어. 무슨 셀 잘못 쓰다가는 요렇게 돼요. 장난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 지금 요 사람 빼고 대부분의 저하고 비슷하다고 치자고요. 비슷하고 쳤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거는 젊어지는 게 더 우선이에요? 아니면 지금 요대로 곱게 눕는 게 우선이에요? 욕심도 많다. 근데 우리 지금 이때쯤이면 뭐냐면 지금 딱 요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겠어. 근데 여기에서 더 늙어버리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늙는 때도 너무 추한 거 말고 곱게 웃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웃어도 참 주름이 예쁘시고 그리고 웃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 더 그 온화한 맛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피부에 화장품이 잘 맞았을 때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피부라는 걸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면 피부는 우리 인체에도 많은 장기들이 있죠. 장기가 있어서 요 안에 많이 있죠. 그러면 가장 큰 장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피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바깥에 있는데 장기 중에 가장 제일 바깥에서 나의 모든 장기를 보호하는 가장 바깥의 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장기.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일단 외부의 환경 지금 에어컨 바람이 들어. 근데 만약에 여기 내가 열려있어. 그럼 일단 마르겠죠. 수분이 증발하자. 그리고 또 추워. 그럼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조금만 지나가다 미생물이나 아주는 게 있어요. 그럼 금방 상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피부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가장 하는 건 저 첫 번째 거. 수분을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요. 체온을 조절해주고, 나의 감각. 이게 왜 따갑다, 뜨겁다, 따뜻하다, 그리고 아프다. 이런 걸 느끼는 모든 게 피부 조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촉감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내 피부에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역을 기능을 담당하는 게 피부예요. 근데 이 피부도 그냥 단지 하나 딱랑 있는 게 아니고 피부가 중요하니까 몇 겹으로 있겠죠. 여러 겹이 있거든요. 여러 겹 중에는 가장 크게는 우리가 뭘로 하면 표피, 지피, 피하지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 아래쪽에는 핏줄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장기라든지 뼈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표피를 대표적으로 보면 대부분 표피 이러면 피부의 수분을 보호하는 거. 내 피부의 수분을. 그리고 진피 이러면 수분과 단백질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피하지만 근육계와 신경계 여러 가지를 보호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요것만 보면은 그 이해가 안 돼요. 지금부터 자신의 피부를 살짝 오려서 현미경으로 딱 잘라서 단면적으로 딱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내가 보기에 피부 진짜 그냥 살짝 얇은 천조가리 하나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안을 자세하게 보면은 표피 중에서도 표피가 가장 두꺼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구층, 기저층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멜라닌이나 이런 거는 표피의 기저층에서 형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손바닥, 발바닥하고 얼굴하고 저기에서 지금 표피가 총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는 층이 있어요. 어느 층이에요? 각질층? 각질은 똑같고 투명층이에요. 저게 한 마리로 구두살이 생겨도 별 그거 없는 거. 왜냐면 우리는 발바닥이 없으면 발바닥 피부랑 얼굴 피부랑 같다면 야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발바닥에 투명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단단하게 쿠션같이 그리고 우리가 구두살이라고 하는 그게 다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손바닥에 있는 이 투명층이 얼굴에 있다고 저 안 그래도 얼굴 철판 같은데 덜 두꺼워지죠. 얼굴에 구두살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부위별로 내 피부의 어떤 그 기능적인 면대로 이게 다 틀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남자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자 사람들이 가끔 혹시 옛날에 V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V에 보면 주로 이거 찌 말고 가장 획기적인 건 이거였잖아요. 이거 바퀴. 근데 이거를 우리 여자들은 가끔 해요. 정성스럽게 이러고 보고 있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피부과에 가서 정말 우리 이렇게 탁 했을 때 껍질이 확 벗겨질 수 있는 그런 화학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주 얇게 얼굴에 발라요.
얼굴에 발라서 내 피부를 한 겹을 벗겨내면 여기에 있던 흉터, 여기에 있던 뭐 그 멜라닌 색소, 기미 이런 것들이 벗겨지니까 피부가 애기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특히 연예인들 피부 보면 완전히 애기 같잖아요. 그런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5가지가 있는데 아까 투명층이 있는데 이유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인위적으로 내 걸 벗겨내 그럼 그 기능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각질층이 하는 그거 일, 투명층이 하는 일, 가립층이 하는 일, 유구층이 하는 일. 그리고 저 각질층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 바깥에서 벗겨내고, 그리고 이거 왜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껍질을 살짝 벗겨내면 그 안에 연한 속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걔 안에 밖에 있는 애보다 안에 있는 게 더 연해. 그리고 상처도 더 쉽게 받고 자외선도 훨씬 더 쉽게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벗겨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벗겨내는 거는 내가 원래 내 생성 주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있는 게 진피고 피하 조직인데 우리의 피부는 단면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골이 있고요. 골 안에 능선이 있어요. 요 골과 골 사이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이 뭐냐? 모공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 중에 땀샘이 있는 거예요. 피부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굉장히 늘어질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조밀할 수도 있고 평평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 쿠션이나 이게 다 틀려져 있어요.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모공이 넓고 막 이렇게 조금 피부가 조금 거칠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 편전도가 여자들에 비해서 더 좀 거칠고 넓고 그리고 좀 더 이게 뭐 모공이나 이게 크기가 더 커져 있다는 거.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수분감도 더 높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게 피부의 표피라고 보면 자 우리가 화장품을 발라. 화장품을 발랐을 때 사람들이 닭발 삶아가지고 얼굴에 발라본 적 있어요? 아, 무심한 사람은 없구나. 옛날에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좋다고 한참 우리가 콜라겐이 유행을 할 때 콜라겐 유행할 때는 닭발 삶아먹고 아니면 내가 피부가 좋아야 된다니까 일부러 족발 삶아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나 바르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르거나 먹거나 하면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생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콜라겐이 피부를 저 콜라겐은 어디에 있냐면 진피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또 똑같은 그림으로 있는데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생성시키는 건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야. 내가 혈관이나 이런 걸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보면 요것 또한도 자 이렇게 길로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엘라스틴이에요. 얘는 우리 그 머리카락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엘라스틴하고 광고한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선 같은 거 그게 탄력을 생각하고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엘라스틴이야.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 콜라겐이에요.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다면 그물은 엘라스틴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는 콜라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시키는 애들은 여기에 섬유화세포라고 있는 얘들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들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세포를 계속 우리는 세포를 분열하잖아요. 지금 제가 41년 사이잖아. 41년 사이잖아. 근데 41년 사이인데 옛날에 있던 내 세포가 41년 동안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작게 나는 세포 분열을 다르게 하고 계속 다시 태어난 걸까? 우리는 항상 리본을 해요. 리본. 구리본 말고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떤 주기로? 28일 주기로. 근데 이 28일은 내가 28세까지는 28일 주기예요. 28세까지는 29세면 29일 주기. 저는 41세니까 41일 주기겠죠. 근데 시크릿에 써서 저는 28일 주기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먹는 거, 내가 바르는 거, 아니면 내 인체의 어떤 그 활성산소의 정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돌아가고 턴오버 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턴오버 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섬유아 세포예요. 모든 우리 조직은 섬유, 우리 인체에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 하나하나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하고 세포 분열을 해서 죽은 애들은 어디로? 점점 위로 올라가서 각질층으로 벗겨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못한 거를 때를 밀죠. 일주일에 한 번씩 때를 밀든가. 근데 시크릿은 매일 때를 밀죠. 소금으로. 그렇게 해서 각질층이나 저런 것들에서 탈락돼야 될 각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게 다시 올라가고. 다음에 혹시 시크릿 제품 쓰면서 희한하게 각질이 자꾸 더 많이 생긴다는 느낌 안 해보셨어요? 아니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얼굴이 자꾸 이렇게 하면은
보면 필링을 얼마 전에 했는데도 또 필링을 해야 될 것 같이 이게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없어요? 시크릿 안 쓰세요? 있어요. 제가 다른 화장품 쓰는 것보다 시크릿 주기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미네랄이라든지 그 흡수도가 빠르니까 턴오버 주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때라는 거는 뭐냐면 내 각질 제일 밖에서 내 피부를 수분마저 보호를 하고 내 피부를 보호하는 조직이잖아. 걔들이 밑에서 밀려 올라오니까 얘들이 떨어져 나가잖아. 혹시 그거 씨앗을 심었어.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이렇게 날 때 바깥에 있는 흙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 보셨잖아요. 내가 일부러 이 흙을 파지 않았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섬유화 세포를 통해서 다시 자라서 진피 그리고 저 유구층, 기저층 이렇게 쭉 가서 각질층으로 바깥에 딱 뽑혔을 때 그때 이제 되는 거는 많이 올라오면 그게 되는데 세포가 생성되는 시기가 많이 늦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굉장히 늦고 각질인지 이게 살인지 모르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때가 그래서 유난히 나와요. 근데 할머니들은요 때를 벗기려면 힘들어요. 때가 잘 안 나와서. 그게 바로 그런 턴오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 이걸 그냥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본다면 표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외부의 자국이나 세균의 침입을 막는 체 바깥의 체 장벽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피부의 미용에서 가장 중요한 수분만 형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기들 같은 경우는 보습제를 안 발라도 보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몸은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그걸 해도 내 피부 자체에서 아니면 내 몸 자체에서 면역을 다시 재생시키고 생성시키고 이런 역할이 있거든요. 내가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내 몸이 보습이 돼. 그건 뭐냐? 천연 그 보습인자 NLF. 저게 자체적으로 생성. 애들 같은 경우는 저게 굉장히 잘 생성이 되고요. 어른들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발라. 그리고 어른이 생성 안 되는 이유. 인위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내 피부 자체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잘못 선택을 하면 그 화장품 안 바르면 얼굴이 완전히 막 마르고 막 그거 되는 거죠. 그 안에 인위적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보습인자는 일으키는 게 아니고 보습인자 피부는 양보심이 굉장히 우리 몸은 뛰어나거든요. 누군가 내 대신 뭔 역할을 하러 들어왔잖아. 걔한테 무조건 양보해. 그래 네가 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진짜 자. 그리고 다시 깨우라잖아. 그러면 안 깨워져.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화장품을 썼을 때 처음 우리한테서 써서 많이 건조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신하는 게 아니고 그 피부 자체의 일을 내 피부가 해야 될 것들을 띄워주잖아. 그 시기의 타임 때문에 조금은 처음에는 건조하다, 안 맞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진피. 제가 말했듯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아미노산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 많이 들어가면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들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잘생길 거고 영양이 부족해, 미네랄도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잘 안 생기겠죠. 그래서 요즘은 성형 많이 하러 다니시잖아요. 근데 성형을 어떻게 하냐? 진피를 성형하라. 이런 문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피를 성형해야 피부가 탄력이 더 생기고 진피 안에서 뭔가 이게 작용이나 이것들이 돼야지 피부 표피까지도 그게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피 성형 화장품이라고 해도 과학이 아닌 정도죠. 왜냐면 다른 거 같은 경우 표피에 수분만 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도저히 미네랄이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미네랄을 알아보고 시크릿 사례만을 이해를 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어디로 들어간다고? 표피 아래층으로 진피까지 쑥 들어가지는 못할지언정 저 안에 기저층이나 유구층 저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조금 더 열리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흡수가 잘 안 돼. 나중에 더 많이 흡수돼서 정말 그냥 기초만 발랐는데도 뭐 진짜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리커버 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 바쁜 사람 없던데.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막 바쁘고 쫓아다니고 막 하다 보면 근데 처음에는 제품 애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보다 바쁘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피부가 더 좋죠. 왜냐 이제는 열려있고 들어갈 시기가 됐고 충분히 이게 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피하 조직 같은 경우 뭐 우리가 대부분 아는 뭐 신경계라든지 뼈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아미노산을 생성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주로 이때까지 썼던 화장품은 어떤 화장품? 표피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수분만 보습하는 거. 근데 거기에다가 비타민을 넣고 뭐를 넣고 아무리 좋은 성분을 넣어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죠. 막아서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있다가 미네랄을 공부할 건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진피에 진피 성형을 할 수 있는 거. 진피에 뭐가 들어있다고? 아미노산을 생성시키고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피부가 되는 요점에서는 표피에는 뭐를 하냐면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거. 이게 표피의 어떤 그 전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진피에 저 안에 표피와 진피 중간에는 멜라닌을 케어하고 활성산소를 케어하는. 타임들이 활성산소가 뭔지는 알죠? 지금도 우리는 한순간에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하나만 끊어버리면 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죠. 뭐만 없애버리면 산소 공급만 없애버리면. 근데 그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죠. 그리고 뭘로 나가요? 코로 흡입을 해서 이산화탄소로 나가잖아.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5%는 몸에 남아. 그 5%가 몸에 남는 게 산소 때문에 살고 결국 사람은 산소 때문에 죽거든요. 5% 남아있는 그게 산화가 돼서 노화가 오는 거예요. 피부 또한도 똑같이. 우리가 왜 녹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는 멜라닌과 활성산소를 케어를 하고 그리고 이쪽 편에 진피와 이쪽 편에 보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공유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피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이트가 뭐노? 피부는 가장 큰 외벽이다. 그리고 나눠져 있다. 제각각의 역할들이 틀리다. 근데 표피는 단지 각질이 되고 표피의 어떤 그 수분이나 이런 걸로 하지만 내 피부를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진피를 케어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피, 진피 이런 걸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 화장품은 피부는 어느 정도 알았어. 그러면 내 피부에 맞는 걸 쓰면 되잖아요. 쓰면 되는데 내 피부가 어떻다 정도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화장품을 쓰는데 화장품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 딱 쳐보니까 화장품이라는 건 화장을 하는데 쓰는 크림, 분, 향수 따위를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자를 아는 사람은 제가 화장품의 화자가 화학 성분의 화자하고 똑같아요.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화장품은 천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천연일 수 없는 거는 천연 그 자체 꽃을 따가지다가 꽃잎을 내한테 아무리 갖다가 붙여놔도 얘가 우리한테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피부로 자체적으로 흡수를 하려면 인위적인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화장품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뭐 투탕카멘 뭐 이런 때부터만 했다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스킨케어 개념이 아니고 메이크업 개념의 화장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스킨케어 개념으로 따로 본다면 화장품의 원료 재료는 물, 오일, 물하고 오일하고 있으면 화장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물하고 오일이야. 물과 기름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이죠. 그럼 우리 화장품에서 제가 제 친구가 천연 화장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창들은 이것들이 비슷한 가격인데 내 친구한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 걸로 이제 많이 쓰죠. 왜? 내 친구께 해보니까 보관기간이 2달밖에 안 돼. 뭐 조금만 지나가면 이 화장품을 못 쓰는 거예요. 물이 돼버리거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거 그 천연 보수 그거를 천연 방부제를 안 써서 그렇게 해서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써보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화장품 2달 만에 쓰는 건 저하고 사장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한 달 만에 다 쓰잖아. 근데 일반적인 화장품을 내한테 줬다고 하면 3달, 4달, 5달 쓰잖아요. 근데 그걸 15년 보관을 해야 돼. 그럼 천연 화장품 만드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화장품 만드는 거 이거 읊어봐. 하니까 물과 기름을 섞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근데 우리가 주로 모든 그게 보면 자, 일반 화장품하고 우리 화장품을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자, 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일단 스킨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일반 화장품에서도 물이 들어가고 우리도 물이 들어가죠. 그럼 이 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조금 뭔가 촉촉하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피부 자체는 뭘로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수분이랑 그리고 우리가 피지라고 하는 거 있죠. 피지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요. 내 천연 피지도 있어야 되고 내 천연 보습인자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피지는 어린아이의 피지하고는 엄청나게 틀려요. 어린아이의 피지는 정말 고급 천연 오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은 저쪽에 우리 늑대부대 사장님들을 비유하자면 닭을 튀기고 좀 놔둔 오래된 기름이랑 그 기름에서 나오는 피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아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나오는 피지나 구성인자가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기름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니까 자꾸 화장품에 더 의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물과 기름이 우리 피부의 주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 기름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좋은 말로 뭐 기름이라면 왠지 식용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일이라면 왠지 다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일을 원료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죠. 근데 주로 많이 보면 일단 물은요. 주로 뭐를 쓰냐면 화장품에서 주로 쓰는 거에 사람이 뭘로 쓰든가요? 정제수죠. 정제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을 계속 정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농도라는 게 있거든요. 밀도라는 게 밀도를 더 좁혀서 정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물보다 정제수가 그 밀도가 더 깊어져. 더 이 수막이 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제수거든요. 근데 이 정제수하고 우리하고 있어. 우리는 다른 때 보면은 정제수도 쓰고요. 조금 비싼 거는 프로랄 워터를 써. 프로랄 워터. 근데 영어에 좀 약한데요. 꽃에서 조금 추출한 물이라는데 과연 그게 전부 다 꽃물일까? 그냥 꽃물 살짝 탄 거겠지. 그리고 또 뭐를 써요? 해양 침수수라고 쓰죠. 왜 해양 침수수 쓰냐? 미네랄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쓰냐? 뭐 어디에서는 빙하수에서 추출한 거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 빙하 오랫동안 몇천 년 전부터 얼려져 있던 그 미네랄을 쓰니까 미네랄이 피부에 물이 대부분이 그걸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를 쓰냐? 그 물이 뭐? 사해 미네랄, 사해 워터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미네랄 엄청나게 크죠. 종류가 완전히 우리 거를 알면 그 베이스가 틀려요. 이 베이스. 가장 중요한 건 이 물이에요. 화장품에서. 왜냐면 물이 거의 화장품에서 80%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게 이제 오일이거든요. 근데 오일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들도 페이스 오일 중에 하나를 사보면 요만한 하나가 50만, 60만원짜리 천정빛깔이로 나와요. 남자 사람들이 미치겠죠? 또 많이 보셔야 된다니까. 이게 정말 그런데 이 원료가 어떤 거는 이만한 드럼통 하나에 8,000원밖에 안 해요. 사장님이 만약에 화장품에서 사장이다. 돈이 별로 없어. 돈은 벌어야 돼. 뭐 쓰겠냐. 요만한 몇십만 원짜리 쓰겠어요. 이만한 드럼통에 8,000원짜리 7,000원짜리 쓰겠어요. 어쩔 수 없거든. 드럼통에. 그러면 거기에는 대부분 미네랄 오일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네랄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회바다 때문에 미네랄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미네랄 오일을 딱 한다면 우리 어디 네트워크 회사 중에 뭘 태우면 오일을 태워가지고 그름이 나면 미네랄 오일이고 그름이 안 나면 천연 오일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미네랄 오일은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검은 거 나오면 왠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미네랄 오일은 석유에서 추출한 미네랄 오일이 그거예요.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야, 우리 미네랄 오일 쓴다니까? 그 얘기 하잖아? 우리는 미네랄 오일을 쓰는 게 아니고 미네랄이라는 거지. 미네랄 오일이라는 거는 석유에서 추출한 싼 거 중에서 추출한 오일이에요. 저 아스팔트 타르 그것까지도 다 지나가는 날 마지막에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싸겠어요. 그것들이 대부분이 오일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한테서 딱 보면 미네랄 오일은 그냥 어떤 믹싱의 단계에서 그냥 정말 0.01% 들어갈까 말까. 대부분의 오일은 뭐 호호바 오일, 로즈잎 오일, 포도씨 오일, 그리고 뭐 보라지꽃 오일 전부 다 나름의 이 하나에 몇십만 원 하는 거죠. 그런 오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 물도 틀려, 기름도 틀려. 그러면 일단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물과 기름은 안 섞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 아이 리무버 왔는데 일단 흔들어 보잖아요. 이거 흔들라는 게 정말 웃긴 건 뭐냐면 흔들어가 있어요. 여자분들 이렇게 흔들려. 남자분은 어떻게 흔들는 줄 알아요? 이렇게 흔들어요. 먼저 이렇게 못한 줄로 만드는 거야. 근데 웃겨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혀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도자식 섞이대. 그러면서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이건 뭐냐? 섞이라고. 그 사이에 이게 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플러스적인 게 들어가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는 화장품을 리베나이 리무고 빼고는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 자체에서 믹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요네즈 만들어 봤어요? 하긴 하는데 마요네즈 원료 뭐예요? 계란, 노른자, 플러스 식용유, 플러스 식초죠. 이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으스름 빠르게 저어요. 그럼 뭐가 돼요? 마요네즈가 되죠. 똑같아요. 화장품 중에서 이게 들어가면 돼요. 이게 들어가면 로션이 되고 크림이 되고,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다른 성분에 들게 되면 이 두 개가 돼서 스킨이 되는 거예요.
화장품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레시틴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동물성이죠, 레시틴은. 동물성 단백질을 화장품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부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줄기세포들이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줄기세포의 원리들이 대부분은 줄기세포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섬유화세포 있죠. 그게 줄기세포예요. 누구한테 나올까요? 동물에서 나와요. 근데 그 세포가 우리한테 안 맞죠. 사람하고 사람하고도 간이식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포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서는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어디서 추출한? 대두에서 추출한. 대두에서 추출한 콩단백질에서 추출한 이 레시틴을 가지고 뭘로 쓴다고 유화제로 씁니다. 그렇지만 요 딱 대두다라기보다는 식물계에서 저런 레시틴적인 역할을 하는 개가 유화제가 돼요. 그러면 유화제가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그 미식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주로 그러면은 우리 다른 거에서는 유화제가 어떤 거냐면 화학성분적인 유화제가 많아요. 근데 시크릿의 유화제는 레시틴을 비롯한 식물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화장품에서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유화제 중에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폼폼을 왜 써요? 지워져요. 기름을 지우라고 쓰는 거잖아요. 물과 기름이 있을 때 유화제에서는 유화제가 결국은 계면활성제거든요. 거기에서 쓰는 또 하나의 그거는 코코팜류. 코코팜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에는 유화제도 들어가고 계면활성제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들어간다고? 방부제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다른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제가 주로 어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화학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그게 방부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화장품을 잘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피부에 들어가서 유방암을 일으키고 장염을 일으키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중요한 방부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금을 원료로 하는 건데 소금이 우리 저번에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실험을 해봐서 화장품 그거 중에서 그 제가 로션하고 그러니까 스킨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소금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이제 그 물티슈에다가 담궈놨다가 그 물티슈를 짜서 우리가 보관을 해놨어요. 거기에 소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방부제가 안 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곰팡이가 됐어요. 곰팡이가.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우리 것 중에서 소금만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방부제적인 게 다 되지는 않는다고. 그렇다면 다른 뭔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방부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파라벤 중에서 여러 가지 많잖아요. 디파라벤이고 뭐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파라벤 대신 우리가 쓰는 거는 페녹시에탄올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쳐보면 페녹시에탄올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얘도 이만큼 나쁘다고 그래. 얘도 어디서? 페녹시에탄올 왠지 화학성분적인 냄새가 덜뿐 나잖아. 근데 그게 원료가 틀린 거예요. 어떤 거에서는 화학성분에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식물의 원료, 식물류.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과일 중에서 과일의 껍질들이 과일을 식으면 나쁘죠. 그리고 또 우리 오이나 가지나 이런 걸 놔두게 되면 안이 쉽게 안 마르고 안 썩잖아요. 그게 뭐냐 외부로부터 방부제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많이 하는 게 뭐 오렌지 껍질 뭐 그런 것들에 돼가지고 이 페녹시에탄올을 형성하는 게 다른 회사랑 틀리네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야 우리는 레시틴 들어갔고 뭐 페녹시에탄올 들어갔고 그거 같다. 근데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야 또 틀려집니다. 그리고 얘들은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화학성분이 안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에도 우리가 잘못해요. 우리는 화학성분이 안 들어가 있고 뭐가 안 들어가 이거 말고 정말 괜찮은 거를 얘기를 해주면 돼요. 화장품이라는 자체는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왜 우리가 피부에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꽃잎이 흡수가 돼야 안 돼. 꽃잎 얹어놓는다고 흡수 안 되잖아요. 걔를 흡수시킬 수 있는 뭔가가 첨가가 있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이 화학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자체는 어차피 우리한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주 원료들이 어디서? 식물성에서 많이 추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화장품의 종류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리는 방부제도 없고 막 이런 걸로 시시비를 가리지 말고 그냥 큰 틀을 하나를 보고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또 성분에 대해서 빠지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요. 신경질 나요. 그리고 지도 개뿔 모르면서 그리고 뭐 우리도 뭐가 안 들었고 그러니까 들었고 안 들었고를 따지는 것보다 뭐를 중요하냐면 야 네가 화장품 면역성 들어가? 네가 화장품 백화점 들어가? 네가 화장품 써가지고 바로 효과 있어? 네가 한 3개월을 써야 효과 있어? 우리 일주일만 딱 미친 듯이 써보잖아. 그 효과 바로 나타나. 그 효과만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시간 조금 주고 성분도 니랑 내가 성분 안 따져보니까 성분 안 바뀐다. 맞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따지는 것보다 실제는 제품에 제품용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근데 이해도는 이렇게 이래서 우리가 화장품이 틀립니다. 물 틀리죠. 기름 틀리죠. 그리고 계면활성제 틀리죠. 유화제 틀리죠. 그리고 방부제 틀려요. 그 화장품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게 다 틀리다면 나름 이거 내가 사업을 많이 못하더라도 이거 안 쓰면 바보 아니에요. 등식이 그렇지. 그렇게라도 해서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서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80%가 말씀드렸죠. 물이죠. 그러면 정제수를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쓸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썼을 때 미네랄이 좋은 건 알아. 그러면 미네랄이 풍부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러면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게 어디냐. 사실 생각했을 때 옛날에 지금 부산 출신이 아니라 손 출신이다. 손 들어가요. 그냥 무슨 리나 읍이나 이런 데 살았거든요. 다 부산 출신이에요. 사용거든요. 봉화예요. 사랑합니다. 저 봉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봉화가 어디냐면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 산맥이 있어요. 그 경계선에 있는 거기에 산골 그러니까 봉화는 좀 그래도 군이야, 읍이야. 근데 제가 태어난 데는 그게 하면서도 오전 약부터 오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아래 생다리 위에 사계절 정말 천구석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내비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거기에 아직까지 뭐가 있냐면 반딧불이 있고요. 정말 밤에는 너구리가 많고 아직 그 가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거기 땅도 많아요. 제가 이거 물방. 그래서 저는 시크릿을 돈을 벌어서 거기에다가 펜션을 하나 지어서 우리 시크릿 가든을 만들어요. 1차적으로 사장님이 운전한 거예요. 경제그룹도 내하고 친하게 오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진짜 자연인 거야.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 우리 엄마 기억 안 했어요. 왜냐면 야 흙도 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우리 예전에 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먹어야지 미네랄이 못 죽인다. 요즘에 땅바닥에 떨어졌어. 아가 죽었어. 그것만 기절해 안 돼. 기절하지. 요즘은 미네랄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 세균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미네랄의 근본은 어디야? 땅이야. 근데 우리의 땅이 사실 인삼을 만약에 키울 때 인삼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땅에 6년 동안 키워야 돼. 10년 동안 내가 미네랄을 한 번도 빨린 적이 없어야 되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밭을 한번 경작을 하죠. 한두 번씩은 쉬어놔야 돼. 그 사이에 미네랄이 수성돼서 발효돼서 조금 더 나아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를 하냐면 그게 되기 이전에 밭을 쉬게 할 틈이 없잖아. 뭘 뿌려요. 복합 비료라고 하면 우리 신랑 잘 알아. 농사 잘 지어. 그걸 뿌려서 미네랄을 대신하는 거야. 근데 미네랄을 대신하기보다는 거기에 화학적인 것 때문에 땅이 오염을 대신해. 거기다가 뭐지? 화학성분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조류, 독가, 그리고 우리 그 돼지나 이렇게 예돼지에 걸리는 게 뭐죠? 콜레라. 근데 뭐 있었는데 겨울에 걸리는 거. 막 그것 때문에 막 당구였더라고 막 이랬었어. 뭔가요? 한저독도. 그래. 구제염이 걸리가 조류독감이 걸리잖아요. 걔들 어떻게 처리해요? 메모하죠. 땅을 파서. 근데 그냥 메모를 안 해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약품을 뿌려요. 걔들이 싸워. 비가 와. 그 물이 어디로 가게? 강을 흘러서 바다로 가요. 그러면 그 물들이 또 어디로? 수증기로 해서 다시 하늘로 가요. 그리고 다시 땅으로 내요. 그게 지금 현실의 땅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식물성 원료를 먹죠. 아무리 좋은 식물성에서 먹다 추출했다. 그게 옛날에 내가 먹던 당근 하나가 지금 당근 20개 당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시크릿의 그거는 어디 캐시능이냐면 사장님들이 지금 온도는 뜨겁잖아요. 거기에 이 지역에 거기를 가면 지금 온도는 겨울이에요. 지금 온도는 그냥 겨울인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많은 지구상의 그것 중에서 지중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지중해 근처에 있는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근처에 있는데 거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있는 연포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는 연패라고 하고 연포라고 하는데 그냥 지리적으로 봤을 때 연포예요. 소금포수 정도. 그게
근데 우리가 옛날에 지각변동에 의해서 얘가 바다에 있는 시절이 있었던 거야. 소금산이 있는 것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도 예전에 우리가 전혀 몰랐을 때 표도 시절이야. 그럴 때 바다였던 거야. 근데 변동에 의해서 얘가 영구로 들어간 거야.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지중해하고 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야. 지도상으로 뭐 별로 차이가 안 보이잖아.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다 위쪽에는 서로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그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은 들어와. 뭐로? 갈릴리 호수와 또 요르단 강으로 인해서 물은 유입이 돼요. 만약에 물이 유입이 안 되면 우리는 저거를 쓸 수가 없어. 왜? 고여버리면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흐르는 곳이 있다, 들어오는 곳이 있다, 나가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썩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오랫동안 바다에서 물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물이 바닷물이 증발해야죠. 그럼 뭐가 남아? 소금만. 그래서 지금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다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12가지 미네랄. 다른 바다에도 이 미네랄은 있게요, 없게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내가 채 느끼기 전에 얘들은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다른 바다에도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담그잖아요. 그럼 요즘에 엄마들 우리 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여름에 왜 해수욕을 데리고 갔냐면 애들 땀기 때문에 해수욕을 데리고 왔어요. 예전에 해수욕을. 집에 에어컨도 없을 시절에, 선풍기도 겨우 있을까 말까 한 시절에 땀은 삐질삐질 나. 야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 그럼 부산은 전부 다 강아지를 가거나 해수욕을 하거나. 근데 갔다 와. 그럼 야들이 전부 다 가라앉아. 뭐 때문에? 미네랄 때문에. 근데 그 미네랄은 일반 바다에도 충분히 있는 건데, 여기 있는 미네랄은 그냥 우리 몸에 충분히 적셔지고 다른 바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쟤들이 미네랄이 우리 피부에 사는 경우가 엄청나게 큰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미네랄이 왜 태어나냐고 하면, 그냥 제가 아까 인삼만 얘기했죠. 인삼이 오래된 10년 묵은 땅에 심어져야 돼요. 그것도 1년근, 2년근마다 사포닌이 틀려요. 6년이 됐을 때 사포닌이 좋은데 7년 되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아요. 왜냐면 100년 묵은 산삼이 왜 좋겠어요? 더 좋기는 한데 6년 정도가 최대한 안 썩을 동안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7년을 잘 있지를 못해. 그래서 6년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임에 있을 때 홍삼을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딱 있으면 6년근인데 거기에서 사포닌이 1년근, 2년근보다 훨씬 더 나아. 좋은데 더 좋으려고 하면 얘가 중요하거든. 땅에 있을 때 썩을까요? 밖에 나와 있을 때 썩을까요? 땅에 있을 때 썩었어요. 사장님 표정에서 땅에 있을 때는 밖에 있을 때 당연히 땅에 있을 땐 잘하니까 썩지는 않는데 잘못 보다면, 근데 밖에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무조건 썩어요. 근데 얘가 비싸. 비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야를 어떻게 보관을 할까? 그래서 말르자. 쪄서 말리고. 왜냐? 그냥 말르다 또 썩을 거거든요. 비싸게.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이 뭐가 생겼다고? 사포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 6년근 원산에서 10개 있었다면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30가지가 넘는 사포닌이 생긴 거죠. 6년근을 키운 것보다 더 빠른 생성이 된 거는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사야바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이 온도가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해의 여름 온도는 40도, 50도를 육박해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 수증기 증발되죠. 그러면서 계속 찌고 말리고 몇천 년 동안 했다고? 5천 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이 미네랄은 사포닌과 유분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잖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야바다에 가면 1시간 내로 얘기했는데 이게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그 물이 살아있는 물이야? 아니면 썩은 물이야? 그래도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들어갔는데 다른 거, 혹시 소금 강산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소금 강산 맞잖아요. 중국의 소금 강산은 그대로 얼음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얼음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의 소금 그 사해바다는 얼음이 아니고 계속돼서 먹어온다고. 얼음을 놔두고 물이 계속 와요. 그럼 그 얼음 속에 조금 더 미네랄들이 더 축척 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나중에 지금 12가지 미네랄이죠. 천년이 더 흘렀어요. 13가지, 14가지가 된다는 거. 어떻게? 1+1은 1이 아니거든. 그렇게 되니까 진짜 죽은 바다가 아닌, 어쩌면 진짜 살아있는 신비의 원천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그렇잖아요. 흘러가는 거. 소금 강산은 그냥 그대로 끝이야. 그리고 물에 얼음이 돼 있는 거하고 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음 돼 있는 거에서 물로 유화돼가지고 그게 미네랄이 우리한테 더 친유성으로 더 다가서잖아요. 그냥 소금보다 여기 있는 소금이 훨씬 더 이 물로 체인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들어올 때 내 피부도 70% 물이죠. 그 물에 녹아있던 미네랄이 물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이온화되어 있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다른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그러면 다른 거 좋은 거, 소금 강산이 소금을 녹여서 내 피부에 흡수된다? 흡수된다, 안 된다? 흡수되기보다는 탈수가 더 빨리 돼. 왜냐? 요만화트륨이 세니까. 근데 여기는 탈수되는 것보다 흡수되는 애들이 더 빠른 거야. 요만화트륨이 약하고 다른 미네랄이 강하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일단 해수면이 전 세계 지구에는 이거 진짜 질문할 때보다 그래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 그러면 니는 배 타고 가다가 뻥충 뛰어 올라가다가 뻥충 뛰어 내려가다가 이래 가냐고. 그러면 그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요트 전 세계 일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요트가 자 이 시기에는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고 내려가 이거 아니잖아. 전 세계 지구 해수면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바다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컵에 물을 담았어. 높이가 틀리나요? 같나요? 같죠? 지구라는 물컵 안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해수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를 기준으로 해서 해발을 정하는 거예요. 각 해수마다 틀리다면 해발이 똑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해수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 해수보다 420m 아래에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사회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기보다는 증발되는 게 빠르고 유입은 되나 점점 없어지는데 그게 강력한 태양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자 왕이 있어. 솔로몬 왕 유명하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화장품의 원천을 얘기를 했을 때 화장품에서 가장 활발하게 분해되어 있는 건 클레오파트라 시절이었대요. 클레오파트라 시절에는 메이크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클레오파트라는 심지어 정말 어린 나이에 오줌을 받아가지고 목욕을 했대요. 그게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좋은 성분이나 미네랄 같은 게 많아서 그리고 또 맥주로 목욕을 했대요. 우유로 목욕을 했고 그리고 사해바다를 화장품을 공장을 지을 정도로 스킨케어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어쩌면 클레오파트라가 아닐까. 화장품의 어떤 그 시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화장품 만드는 모든 회사에서는 클레오파트라를 많이 빗대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탐냈던 게 어디냐?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 옛날에 많은 왕들이 에헴하고 그럴 때 가장 타겟이 됐던 거는 사해바다예요. 그리고 요것이 해수면의 자연증발로 인해서 미네랄이 노출이 되고 26쪽의 미네랄들이 있는데 12가지 사해 미네랄이 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누군가는 또 우리한테 시비를 걸죠. 하산재가 있는 거기에 미네랄이 60몇 가지가 있는데 너네는 꼴랑 26가지밖에 없냐 이렇게 하라. 일반적인 거 다 빼고 좀 유명하고 우리가 피부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미네랄들 있죠. 그거를 다 26가지 정도로 딱 26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12가지는 사해바다에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26가지만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랬어요. 뭐 사진 한번 살짝 보여줄게요. 여기 어디 같아요? 제주도. 와 동해바다 안 갔나? 이게 지중해 바다예요. 나름. 요 앞에는 어떤 그 지중해라는 게 지중해는 연안이 없어요. 그냥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배를 정박을 못해. 근데 뭐가 있다고 요쪽에 보면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쪽에서 오기에 가장 빠른 그게 이게 지중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부러 사람의 인공으로 연안을 만든 거예요. 요 안에서 많은 그런 그 교류가 일어나는 게 근데 지형적으로는 만들 수 없지만 근데 거기에서 일부러 만든 저쪽에 끝에 바위 같잖아요. 저기 성이에요.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이 앞에는 뭐다? 완전히 그 운동장, 사직 운동장 한 10개 넘게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걸 또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정말 이렇게 경기장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정말 옛날에 고대의 사람들이 신비로워요. 피라미드를 만든 것처럼 여기 또한 그런 게 많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중해의 어떤 그건데 풍경이 좋아서 했는데 사진이 시커매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 한 건 지중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게요? 사해바다? 여기 죄송해요. 미치겠다. 죄송해요. 여기가 갈릴리오스예요. 갈릴리오스라서 이게 진짜 갈릴리오스 진짜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배를 타고 유람을 1시간 넘게 했어요. 그 위에서 구자성 선생님 춤추고 김상환 선생님 춤추고 막 난리를 치고 놀고 지쳐도 이게 배가 안 동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갈릴리오스가 엄청나게 커요. 요르단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물줄기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 그 여기에 있는 저 물이 깨끗하잖아요. 여기는 어디게요?
사야바다요. 물이 어때요? 탁하죠? 이게 바로 뭐를 증명하냐면 사장님들이 맑은 물에 설탕을 딱 넣었어. 또 넣었어. 물이 어떻게 돼요? 탁해져요. 점점. 왜? 농도가 정해지니까. 여기 또한도 아까 그 갈릴리 호수나 일반적인 바다를 봤을 때는 맑고 투명한 뭐 이런 것들이 보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랜 동안에 그 미네랄들 그리고 염분들이 농축이 된 거니까 굉장히 이게 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띠 들어갔겠죠. 띠 들어가서 전부 다 멈춰요. 눈에 한 방울만 들면은 진짜 따갑다가 아니에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눈이 빠질 것 같아갖고 그러면 저 바깥에서 이러고 서 있어. 그러면은 본사 직원이 와서 물을 막 들이부어. 그래도 이 고통이 정말 살짝 한 방울 튀었는데 엄청나게 농도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둥둥 뜨는데 뜨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장님들이 소금을 지금 그 집에 있는 만약에 욕조에다가 우리 소금 한 푸대 팔죠. 소금 한 푸대를 다 풀어. 뜰까요? 안 뜰까요? 집에 가면 안 떠요. 그러니까 단지 소금 때문에 뜨는 게 아니거든. 어떤 거? 여기에서 가면 공기압이 차이가 나요.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올라갈수록 줄어들죠. 내려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담배 피는 거 음수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노래를 못 가가지고 서로 원탄을 하고 있어. 저기서 피는 담배 맛이 그래 좋다니 폐가 너무 좋아진다고. 그래서 사회바다가 일반 해수면에 있으면 여기가 해수면 제로 지점입니다 하고 우리를 세웠어. 근데 거기는 그냥 천지 빛깔이 전부 다 뭐냐? 사막인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니까 사회바다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위치나 이런 걸로 그냥 뭐 미션 임파서블로 이렇게 딱 한다 하면 나는 그냥 거의 해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량이 달라요. 그러면 밀도가 틀려지거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은의 미네랄과 양의 미네랄이 서로 교차를 해요. 얘들은 같이 섞인 다음에 서로 밀어낸다. 그러니까 부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뜨지는 않아. 살짝 뭐 우리 몸을 띄울 정도는 아니야, 부력이. 근데 사해바다의 미네랄의 농도 그리고 산소의 농도 여러 가지 지형적인 모든 걸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정강계 사장님 가잖아요. 더 잘 떠요. 뻥 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좀 팔다리 길이가 짧은 사람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옆에 꼭 사람 하나를 세워놓으세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부력이 워낙 있으니까 누울 때는 자연스럽게 누워. 그러면서 옆에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좀 쭉쭉빵빵 크거든요. 걔들은 그냥 저기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일어나라 해도 못 일어나는 거야. 키 좋으면 키졌는데 계속 발라당 말라당. 그러니까 옆에 갔을 때 키 작은 사람 유의사항은 키 큰 사람 옆에 놔둔다. 아니면 계속 떠간다. 그래갖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물을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튜브 없으면 바닷가를 못 가. 근데 튜브보다 더 좋더라. 그냥 엄청나게 이런 경험들을 한 게 나는 너무 행복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바다 80km를 계속 가로질러 있는 게 이건데 이게 전부 다 모래가 아닌 소금인 거죠. 당연히 모래도 섞여있지만 그걸 전부 다 소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산이 있어요. 흑산. 거기에도 소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바닥에는 모래가 아닌 소금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게 지층을 8km나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그 아래까지.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소금 떨어질까봐 사업 못한다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앞으로 시크릿이 완전히 장성하고도 100년을 더해도 소금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저 소금을 아무나 칼가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지정한 몇몇 사람들이 특정한 그걸로 캐가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다 캐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독보적인 원료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가면 M4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 시크릿 거 말고 M4 같은 게 있어요. 왜냐? 그 나라 안에서는 왜냐면 사해바다에 있는 그 철분 파우더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이제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걸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 있는데 걔들이 외국으로 시판되지는 못해요. 우리나라 여기 시크릿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사해 화장품은 시크릿이 독보적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 나라 안에서 많아요. 근데 그 나라 가격이 문제가 왜? 뻑하면 우리 이게 뜨는 거예요. 문자가 시리아 어디 페르시아 이쪽 여행객들은 주의하세요 이런 거 뜨는 거예요. 전쟁 발발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총을 실탄을 든 사람이 전부 다 서 있어요. 진짜 쏘면 바로 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얼마 전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이제 시크릿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기독교에 있으신 분들, 우리가 기독교의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꼭 가봐야 된다 생각해요. 여기. 그러니까 저는 여기 가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말하는 12가지